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좀 요즘에 좀 미국 증시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틀째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영향으로 코스피 역시 좀 하락 출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00을 또 하회했습니다. 2,590포인트까지 밀려버렸고요. 17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습니다. 하락이 한 500개 정도로 2배 이상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865포인트까지 밀렸고 6.5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이 289개에 불과하고요. 하락은 1058개. 그래서 어제 뭐 급락 충격의 여파가 오늘 오전까지도 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온통 지금 전광판이 다 파란색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이제 하이닉스가 그래도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보합, HMM이 한 4% 정도 주가 오르는 게 좀 눈에 띄고 요즘에 역시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주도 업종이죠. 근데 네. 오늘도 한미약품이 1.5% 내외 정도 일단 올라가는데 다만 어쨌든 오늘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는 뭐 거의 오르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 오전장 또 한번 좀 출발 상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업종 지도를 보시면 오늘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조금 찾기가 쉽지 않죠. 낙폭 네.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뭐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CS윈드 같은 종목이 좀 빠지고 있고 화학 업종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의 하락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 강보합권,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이 또 3%의 강세를 보이면서 HMM이 이끌고 있는 양상인데 뭐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유가와 관련된 또 이란의 그 최근에 나타났던 그런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흥하이온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도 지금 한미약품의 강세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소폭의 약세 국면.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최근에 방산주가 좀 강한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정도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현재 소폭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일단 선물 시장으로 보여지는데 자, 선물 시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 전에 30만 계약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이 미결제 약정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시스 역전에 따라서 워낙 이제 금융투자에 그 차익 매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이게 청산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연말에 나오지 않고 이게 연초에 조건이 악화되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동향이 무척 중요해 보이는데 어제 하락을 주도한 것도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더불어서 1조가 나온 금융투자의 매도였단 말이죠. 오늘도 동일한 그림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어제 이제 많이 소화됐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러면 오늘의 베이시스는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율도 있을 거고 장중 뭐 중국 증시 출발도 있으니까 그런 요인들 조금 살펴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을 좀 식히는 그런 양상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뭐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이 미결 작정의 네. 축소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신규 포지션의 유입은 아니니까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강력한 매수가 청산되면서 반대로 현물 쪽에 금융투자의 매수까지 같이 청산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네. 사실 또 금융투자가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결국 좀 물량이 선물 이제 청산이 나오다 보니까 네. 반대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상황에서 그걸 이제 받아줄 주체가 좀 없었다는 게 그렇죠. 어제 증시 급락의 또 원인이었고 근데 그 여진이 사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좀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여전히 좀 좋지 않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마치 그 2022년도로 돌아간 듯한 약간 느낌이 드는 게 요즘에 방산주 다시 움직이고 네. 유가 오르는 것도 사실 이게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란 또 약간 이제 폭발 사고 네. 네, 이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 측에서 또 이거 공격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또 당연히 유가에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유가 오르면,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공급 측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증시에는
일단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오늘 또 FMC 의사록도 공개됐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잖아요. 뭐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했는데 일단 시장이 또 약간 안 좋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좋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또 오늘 미국에서 또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애플이나 미국의 빅테크가 좀 올라가야 좋거든요. 근데 이들이 좀 빠지면서 오늘까지 오전까지의 흐름은 좀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가 요즘에 좀 좋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약간 셀트리온도 좀 밀리는 지금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그 유가 관련주 말고 이렇게 뚜렷하게 정말 주도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또 업종별로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정학적 이슈 핵심 포인트는 뭐 이란이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갑자기 뭐 네. 이스라엘 쪽에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은데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하는 있죠.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후티 반군 때문에 그쪽으로 물량이 안 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의 흐름은 일단 누군가 공급량을 줄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물동량 자체를 막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뭐 자기가 이제 석유 막 생산하고 생산량이 최고치로 가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주들의 상승도 가벼운 흥하해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가스 관련주들도 일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GSE라든지 뭐 경동 도시가스 같은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자 오늘 한국정밀기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대성하이텍 뭐 이런 일부 종목군들이 또 공작기계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주항공 산업 쪽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양상인데요. AP위성, LIG 넥스원 그다음에 지금 세트레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계속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모멘텀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또 방산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 대비 강했던 전력기기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이런 방산 혹은 뭐 공작기계 이렇게 올해도 매출 베이스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수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이런 약세 구간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축을 놓였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얼마나 거칠게 받느냐 정도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을 이끄는 아주 큰 대형 회사는 사실 오늘은 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중소형 네. 기업들이 좀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하락하는 쪽을 보니까 어제 사실 그 태영건설이 어쨌든 자구한 기대로 한번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다시 좀 급락세로 반전되다 보니까 이게 좀 폐기물 그쪽 섹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섹터가 조금 약한 쪽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죠. 급락했죠. 아마 네. 현물 ETF 승인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서 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계속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될 네. 거다. 또 오늘은 아니다, 가능성 없다. 막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을 하고 네. 관련주 급락하고 오늘 이제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바로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또 그 외 자동차주들도 좀 그렇고 뭐 게임주라든가 한국 대표 기업들의 좀 주가가 좀 안 좋은데 하락 쪽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태양건설과 관련돼서 종목군들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태양건설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뉴스가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런 개별 뉴스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실제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낮은 등급의 화수채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회사채 스프레드가 민감하게 움직일 때 가장 민감하게 주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증권주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주들의 흐름이 얼마나 그 민감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특히 PF와 관련돼서 뭔가 조금 문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리튬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주들 쪽도 일정 부분은 조정을 받으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 최근에 단기 반등이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도 금리가 다시 4%대까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올라왔다가 뭐 종가 부근에선 약간 눌렸는데, 일단 미국 금리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뭐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뭐 자동차 이렇게 금리 베이스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의 민감도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좀 주가 부진한 상태로 좀 나오다 보니까 증시는 좀 약세고, 현재 그래도 낙폭을 조금 뭐 축소했다고 해야 될지 네네.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0.5%까지는 좀 하락률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고, 근데 코스닥은 정말 가파르게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코스피보단 덜 빠졌는데 오늘도 역시 그 아까 마이너스 1%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하락률이 0.3%까지 하락률을 좀 줄이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지금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일단 상승 반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LNF 그리고 알테오젠, JYP, 뭐 HPSP 같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이 코스닥은 오히려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고, 반대로 오늘 코스피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제 약간의 또 매물 출회가 네. 약간 이제 코스피 쪽엔 부담인 게, 이게 삼성바이오랑 그 셀트리온 시총 합치면 이제 나중에 또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면 거의 시총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규모가 네. 커요. 그래서 이들의 좀 주가 하락이 일단 오늘 좀 그 코스피 쪽엔 상대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물을 맞을 수 있는 쪽이 네. 유가증권 시장이다 그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힘을 모아서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그 다음에 최근에 아예 반등폭이 없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지금 뭐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펀더멘탈이 없거나 방향성 자체가 뭔가 달라졌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마 단기 트레이딩 개념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쪽은 또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최근에 뭐 반등을 하더라도 힘 있는 반등을 보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반등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의 2차 전지에 관련된 시각을 나타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제가 장 끝나고 데이터를 보니까 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 가까이 이제 네. 늘어났어요. 지금 59조거든요. 그럼 이 개인 투자분들이 한참 이제 빠져나갔다가 일단 이제 갑자기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그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금에선 돈이 또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 한번- 내려오니까. 예. 그래서 그 영향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엔 이렇게 만약에 예탁금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개인화 장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쏠림 현상이 또 심해질 수도 그럴 있을 것 수 같긴 있죠. 한데, 네. 어쨌든 뭐 수급이 들어오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다시 이게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보면 뭐 70조 넘었다가 다시 45조 갔다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자체는 또 정부의 공매도 금지, 네. 또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도 사실 개인 투자분들 심리엔 저는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렇죠. 좀 구조적으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속성을 뭐 보시면 네. 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야 예탁금도 계속 늘고, 그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거래도 터지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이렇게 뭐 증시가 급하게 빠졌다가 급하게 올라갔다 변동성을 주면 유동성의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쁜 건 뭐냐면, 이렇게 막 늘었던 유동성이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 급하게 들어왔던 종목군들이 레벨 다운하면 그러면 그건 다시 나가지도 또, 못하고 예. 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묶이게 되니까. 네, 그러면 올라올 때는 또 매물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증시가 계속 레벨업 하지 않으면 유동성이 예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독적 변수,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태양건설을 둘러싼 PF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뭐 굉장히 조금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더 늘어나기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줄어들 그런 가능성은 아마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가 모두 좀 부정적인 변수로 나타났을 때는 아마도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개인화 장세, 집중화 장세를 지금 예상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꺼냈냐면 사실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들이 좀 시장 자꾸 떠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실제 네. 좀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근데 지금 연초 데이터는 그거랑 정반대거든요. 네. 오히려 개인들 지금 예탁금이 지금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쨌든 이제 또 큰 축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게 조사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예금이 그러니까 개인 예탁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빠져나가면 증시 활력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연속성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연초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된다면 올해 또 국내 증시 또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또 펼쳐질 수 있는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예탁금 추이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현재까지 예탁금 추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1월에 강한 게 주도주 아니냐 그해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1월 제가 놓고 보니까 첫날은 뭐 대부분 좋았고 어쨌든 이제 어제 오늘을 좀 봤을 때는 제가 느낀 건 오늘 물론 바이오는 빠지는데 바이오가 어쨌든 좀 네. 급부상한 것 같고 거기에 우주항공주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네. 이쪽은 시총이 크진 않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두 개 쪽이 좀 일단은 지금 딱 3일 지났는데 딱 일단 제 눈엔 그게 두 개가 가장 눈에 네네. 띄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 부분은? 저는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네.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없으신 분들이 조정 시 사야 되는 정도지 지금 이미 확보하신 그죠. 분들이 네. 뭐 추가 뭐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실적이겠죠.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폴란드 이후에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추가적으로 수주하는 건 저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추가 수주 말고 다른 국가에 추가적으로 더 수출할 수 있는 물량들이 빠르게 잡혀야 아마 뭐 롯데미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뭐 최근에 긍정적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는 뭐 굉장히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비해서 굉장히 못 움직였던 종목이죠. 오히려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저는 뭐 예전부터 좋게 봤던 종목이지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단 요즘에 말이죠. 좋죠. 예. 네, 뭐 실적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적자였고 올해 이제 막 흑자 전환하는 네.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 밸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결론적으로 방산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추가 모멘텀 찍어주지 못하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료 노출되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지나고 나서 과연 의미 있는 성과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뭐 차익 매물 나오겠죠. 그래서 네네.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제약바이오스의 올해 트렌드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새로운 신약 베이스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과 비만약 관련돼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그 조정받는 구간에서 또 일라이릴리가 조금 점유율 뺏었다고 해서 일라이릴리는 또 4% 네, 넘게 많이 강세를 올랐더라고요.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움직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도 확실하게 모멘텀 있는 종목을 올해도 공략하면 저는 전체가 움직일 것 같지 않지만 괜찮은 성과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약품, 뭐 종근당, 동아이스티 이런 종목군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그 지난 2년간 많은 실망을 줬던 게 또 바이오인데 네.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정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는 같아요.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네. 워낙 이제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오가. 근데 어쨌든 지금 요즘에 많이 화제도 되고 있고 주가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올해 농사가 뭐 얼마나 또 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그 초반 출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산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우주 쪽이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 근데 네. 요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공약 사항도 있다 보니까 네. 예, 한국에 나사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뭐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스페이스X가 이제 아예 그 위성 인터넷으로 지금 통신 제공하는데 네.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년인가요? 통화까지 하겠다. 예, 이제 그런 쪽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통신사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또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편하게 네. 그런 시대까지 지금 이제 진입한 거 보면 우주 항공 쪽에 대한 관심들은 더욱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일단 연초에 어쨌든 이쪽 바이오나 우주항공, 뭐 방산 이런 쪽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자동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였죠. 이제 어제 현대차 그룹하고 HD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룹 이제 조선사죠. 이쪽이 이제 올해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는데 네. 시장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실망을 좀 한 것 같아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올해 도매 판매 목표가 744.3만 대인데 작년보다 1.9% 증가한 수치인데 내수는 감소하고 해외 쪽에서 좀 커버를 하는 건데 결국엔 성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자동차 많이 판매 못할 것 같다. 네. 작년만큼.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건데 그럼 결국엔 실적을 증가시키려면 물량보다는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단가 올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인센티브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대기 수요 많이 소진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다가 지금 환율까지 지금 올해는 달러가 작년만큼 강할까 이렇게 보는 분들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우적이다 보니까 어제 아마 기아나 현대차 주가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 목표에 대한 좀 약간의 실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저성장을 얼마만큼 현대차 그룹이 잘 극복할지 그럼 결국엔 전기차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주주환원 더 해주고 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런 성장에 대한 좀 공백 상태를 어떻게 좀 그 잘 소화할지가 상반기가 좀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좀 현대 기아가 연초에 좀 빠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빠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도 그 3사가 이제 그 23년 대비해서 이제 23년에 수주 받은 게 상당히 좀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대비해서 올해 목표치가 마이너스 38.5% 감소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사실 지난 2, 3년간 너무 수주를 사실 많이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사 입장에선 좀 현실과 좀 타협한 거 아닌가. 너무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좀 이 정도 수주하면 좀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그 도크라 그러죠. 이 배 만드는 공간이 꽉 차 있으니까. 꽉 차 있겠으니까.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의 또 목표 달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눈높이보다 좀 이게 낮은 거 아닐까? 좀 약간 이제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쨌든 어제 조선주들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과 조선업체들이 좀 그 수주 가이던스나 실적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눈높이에 좀 이 맞추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도 조금 이제 부진한 편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 그룹이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싸죠 오히려. 예, 네. 근데 좀 약간 기간 조정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저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내연기관차는 좀 빼더라도 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양쪽으로 모두 잘하고 있어서 뭐 도요타는 전기차가 없고 폭스바겐은 지금 중국에서 비중 빠지는 게 결국은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비중 빠지는 그런 해외 업체들보다는 올해 현대기아차가 3위로 올라간 핵심 포인트가 중국 비중이 오히려 낮았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미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뭐 한 120~30만 대씩 이렇게 팔고 있는 네. 주요 세 지역이라고 봐야 될 텐데, 러시아는 뭐 중국에 뺏겼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도 뺏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매출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마진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진율이 빠지면 주가는 올해 아마 생각보다 많이 못 갈 것 같고, 만약에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매출 탄력이 약해지는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조선업종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과거 수주보다 양질의 수주를 했다는 게 작년의 포인트였잖아요. 네, 이제 그죠. 23년의 포인트가. 그러면 올해 매출 성장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을 한 3% 내외로 올릴 수 있다면 뭐 3, 4%까지 올릴 수 있다면 저는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안 빠지고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매출보다는 올해 마진율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진율이 견조하면 뭐 주가는 최소한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보다는 마진율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와 어쨌든 이제 조선 그 HD 현대중공업그룹 3사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그 올해 이제 목표치를 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연초지만 조금 다소 좀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눌려주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건 목표일 뿐이고 또 이 업황이라는 건 항상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매월 라인, 특히 이제 조선하고 이런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 저는 괜찮은 게 그 부분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매월 데이터를 줘요. 그렇죠. 얼마 네. 팔았다, 뭐 맞습니다. 또 수주 얼마 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또 한 달 한 달 업데이트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미래를 예측을 하되 데이터를 보고 합리적으로 항상 조절을 해 나가는 게 주식 투자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오늘은 확실히 정말 연초에 너무 부진했던 것 업종이 제일 부진했던 게 2차 전지였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일단 좋거든요. 그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사실 뭐 좋은 뉴스는 그렇게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늘 분위기는 일단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차 전지가 또 약간의 이제 그 리바운딩을 좀 해준다면 증시에는 어쨌든 이제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하이닉스랑 LG엔솔 시총이 또 좁혀지고 있어요. 네. 다시. 그래서 일단 좀 벌어졌다 좁혀지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하이닉스, LG엔솔 둘 다 오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런 분위기만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버틸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 네. 매물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결국은 뭐 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거고, 그런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잘 뭐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상대적 강세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이 프로그램 매물이라고 하는 그 규모 자체가 워낙 유가증권 시장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이 이제 2차 전지 종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의 실적,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이런 것들이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그 낮아진 정도를 맞추면 반등을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낮아진 실적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추가적으로 업황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흘러나오면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실적의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말씀하셨던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반등 포인트가 좀 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증시는 현재 이제 9시 28분인데 좀 아침 출발은 좀 많이 걱정들을 하셨겠지만 현재는 좀 잘 견조하게 네.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가장 좀 약한 그렇죠. 흐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6%나 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뉴스를 보니까 뭐 하도급법 위반 때문에 휴마시스라는 기업이 공정위 뭐 셀트리온을 제소했다라는 기사가 있긴 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차익 매물까지 좀 겹쳐가지고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일단 오늘 증시에는 약간의 그래도 부담으로는 좀 작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견조하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로 보면은 코스닥 네. 시장에서도 오늘 제주 반도체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무너지지 않고 종목을 돌려가면서 계속 네. 반등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도 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도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약세였던 좀 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뭐 그 다음에 YIK 같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뭐 베셀을 포함해서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쨌든 뭔가 큰 흐름을 잡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건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장이 뭐 일방적인 하락을
선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흐름도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선물 매물이 추가적으로 좀 확대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30분 정도까지의 흐름보다는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선물 움직임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텔레그램을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메리츠의 한우리 연구원님이신 것 같은데 VT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 리들샷 아시죠? 네네네. 그 화장품 그거 이제 히트 쳐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분식회계 및 한정 의견 관련 노이즈 발생 아마 루머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사실 무근이라는 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이제 여기 나온 내용만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은 해보시고 뭐 좀 안 좋은 뭐 회계 루머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9%인데 아까 장중에는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VT 주주분들은 좀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변동성이 있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9시 반인데 그 저희 잠깐 그 광고 보고 와서 또 한번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자, 이제 지수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아직은 2600을 깨 있고 259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지만 낙폭은 좀 줄어났고요. 코스닥은 거의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하락에 그쳤고 다만 오늘 코스닥도 사실은 지수 하락에 비해 그러니까 지수 폭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많아요. 한 네. 1000개가 넘게 빠지니까. 근데 그 이유는 결국엔 오늘 그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2차 전지나 일부 반도체가 좀 반등해서 그런 것 같고 그동안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그 오늘은 확실히 이 코스닥을 봐도 바이오가 다급락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데 사실 바이오 쪽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좀 없잖아요. 지금 네, 오늘 뭐 오늘 악재 나온 건 미국도 없죠. 오늘 오히려 올랐고. 네. 그러니까 좀 차익 매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단 전체가 다 같이 밀고 올라갈 정도의 네. 유동성이나 유동성은 거래량이 아니다 붙지는 않고 보니까.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대기 자금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대기 자금이 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연체를 다 밀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강도를 보이려면 최소한 기관 외국인이 팔지 않아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밀어낼 때는 그 매수도 힘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쪽에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살아있는 테마가 코스닥 쪽에 꽤 있다. 최근에 뭐 출산 관련된 그런 어제 종목들도 뭐 출산주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예. 뭐 여전히 조금 뭐 거래 기준으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살펴보면은 AP 시스템이나 뭐 이런 그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네. 봐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정도는 살아있다. 이거 뭐 좋다, 뭐 더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있다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일단 반도체의 빅2가 살아있다면 결국은 뭐 시장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를 한번 시장의 이제 시금석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1월에 일단 지금 조정장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조정장인데 그럼 결국 우리가 업종에서는 이 업종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반도체, 바이오
요 두 개 업종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더 이상 안 밀리는 거. 네. 요런 정도로 좀 보면 될까요? 가장 그렇죠.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러다면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대내외 악재가 다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으로 버티든 어쨌든 어떤 힘으로 버티든 그런 악재 속에 또 최소한 기간 조정 정도로 양시장이 버텨준다면 저는 뭐 2월달, 3월달에 뭔가 한번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조정 양상이 가격 조정으로 진행되느냐, 기간 조정으로 진행되느냐를 이번 주 다음 주 살펴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4일 오늘도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주도주라 불리는 바이오도 막 그냥 갑자기 하루에 막 이렇게 뭐 4, 5%씩 빠지는 기업들이 네. 속출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뭐 차익 매물 때문이면 또 쉬어가는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그러니까 왜 빠지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한번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번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금요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종희 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